자, 제1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약품 오늘 넥스트에서 거래가 스타트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쭉 밀려들어서 지금 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제1약품 자체는 뭐 사실 그렇게 별 볼일 없는 기업이죠. 제1약품에서 제일 유명한 건 파스, 내가 제일 파프지 하고 광고 나왔던 펭귄인가요? 뭐 나와가지고 거기 뽀짝뽀짝 다니던 그게 가장 유명한 약품이죠. 당연히 제약사치고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 것처럼 매출은 꽤 나오는 회사예요. 7천억대, 지금 4년 연속으로 7천억대 매출을 보였었는데 최근 4년 중에서 3년간이 적자입니다. 딱 한 해 2023년만 흑자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3개분기 연속으로 3개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3개분기 연속으로. 자, 이 회사는 자체로는 완전 볼 일이 없고요. 자회사 때문에 유명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지금 주가 올라 들어간 거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자회사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47%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가량. 자, 이게 이제 지분 가치뿐만이 아니라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죠. 얘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얘가 사실 이 종목이 넥스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넥스트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800개 정도 종목 나오는데 이 제1약품의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서 2,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반도 채 안 되는 실적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 뒤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코스피 제약주 중에서도 30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위에 하나제약, 존재감 완전 없는 회사, 바로 밑에도 환인제약, 그래서 거의 뭐 존재감 없는 회사들 사이에 있죠. 여기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저 광동제약 같은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저게 이제 제약이 아니라 거의 음료수 회사처럼 되어버려서 그렇지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는 회사죠. 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저 광동제약도 보시다시피 넥트에서 거래를 하지를 않습니다. 개보린의 삼진제약, 이란약품, 종근당 홀딩스 이렇게 꽤나 되는 이런 회사들도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제약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가 살펴보시면 대원제약, 이연제약, 한독 즉 뒤집어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아래에 있는 종목 중에서 건수가 잡힐 만한 종목들이죠. 이연제약 종종 튀어나오는 종목, 대원제약도 그러고요. 대원제약이 뭐 콜대원, 그래서 코로나 뭐 감기 이런 쪽 나올 때 튀어나오는 회사고, 한독의 경우는 코스닥의 제넥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를 집어넣었다 이거죠. 사실 이게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한 얘기, 이게 제1약품에 대한 얘기 아니고 전부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대한 얘기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자큐보가 겁나게 잘 나간다는 내용, 이거는 뭐 제가 이미 온코닉 테라피틱스 오랫동안 추적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이 자큐보가 이 제1약품이 처음에 후보 물질로 만들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이제 후속 개발을 해서, 어차피 이제 제1약품은 이쪽이 전문인 회사가 아니니까요.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위장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얹어져서 이게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거죠. 내수파리과 자큐보 양쪽 두 개의 날개. 자, 이게 온코닉이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제1약품도 올라갔어야 맞죠. 자, 이거 비교 차트로 해서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따라갔죠. 온코닉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 들어가는 초기 흐름에서는 제1약품도 그래도 뭐 많이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여기까지 후발로 따라서 올라 들어갔고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여기서부터 지난 7월서부터 시작해서 온코닉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1계약은 못 가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온코닉이 신고가까지 이렇게 냅다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약품은 전혀 못 가고 이러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당연히 가야 될 흐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넥스트에서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뭐 흔히 나오는 수급 장난질이죠. 이렇게 당겨놓고 위에서 두들겨 패버린다든가, 혹은 반대로 저 밑에서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에서도 넥스트에서 초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여기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하이닉스가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뚝 떨어지는 이런 그림 보였었는데, 요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난질, 사실 요 종목의 크기로만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니까 개별 쪽에서 이렇게 뉴스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끌어당긴 다음에 거의 다 대고 파는 이런 국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주의 환기 효과예요. 주의 환기 효과. 그래서 넥스에서 시세가 이렇게 뻥 튀고 나오게 되면, 혹은 반대로 이제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는 이런 흐름들도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제1약품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모 회사이고,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실적이 저렇게 큰 폭으로 개선된다 그러면 제1약품의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건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제1약품이 이렇게나 많이 편차를 벌어져 가지고 못 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살펴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25,000주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들어가 보면,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뻥뻥뻥 치고 들어가는 이 구간, 9월 4일, 5일, 6일 여기 이 구간에서도 제1약품의 경우에는 저 앞쪽에 이렇게 온코닉 테라피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에서도 그러고요. 못 가고 이거 이게 그대로죠. 첫날 잠깐 4일날 반짝이는 이 자리 자체도 지금 못 뚫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쭉 보고 있다가 오늘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그 주의 환기 효과만으로도 가능성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쪽에서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의 장세가 뭐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는 종목들, 대형주 아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는 장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치고 날려줘야 되는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다가 지금 말 멈춰버렸어요. 뭐 거래도 안 늘어나고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고, 그렇죠. 거래가 이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못 사요. 이거 몇 주나 사겠습니까 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거래량 자체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늘어줘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어야 좀 더 들어오죠. 거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의 자체는 주의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목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들끼리 붙여서도 날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눌려 내려와서 다시 원위치 구간으로까지 아침 스타트해서 다 날려 먹었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에서야 이 제1약품을 분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뒤따라올 수 있을 만한 스타트,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켓 라인으로 친다 그러면 딱 이제 오늘 고가 자리 여기가 그대로 타켓 라인이 되는 거고요. 17,000원 밴드 상단 이 정도까지는 따라 맞춰줘야죠. 이게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그냥 신약이 기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큐보가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큐보의 매출만 올해는 100억, 내년에는 500억입니다. 내년에는 500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익이 꽤나 많이 나오는 흐름이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중국까지 뚫리게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뵌다면 좀 낫죠. 이게 지금 이제 내년 들어가게 되면 이익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후년에 750억까지. 그럼 이 가치에서 상당 부분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모회사 제일약품, 이건 정식으로 제일약품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심 같은 경우 연결이 될 경우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될 경우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아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코스닥 상장이라고 해서 굳이 표시까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46.28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47.46이죠.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제일약품도 올라와줘야 맞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선점을 하느냐, 누가 선점을 하고 누가 슈팅을 시키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제일약품 요 케이스의 경우는 현재까지 시점은 전형적인 후발주 형태가 되니까요. 이걸 미리 사가지고 박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코닉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눌리는 구간마다 사라, 눌리는 쪽으로 사라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 케이스는 반대로 이제 치고 돌리는 쪽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 위로 이 선을 뚫고 나가는 쪽으로 공략을 해서 저 위쪽으로 들어가면 파는 뭐 딱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한다 그러면 요 정도 흐름 되겠네요. 앞쪽에 직전 두 번째 상승 나오던 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중간에 한번 쭉 치고 들어갔다가 눌린 다음에 시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요 정도 흐름을 기대를 하고 접근하는 종목 제일약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분위기라 그러면 지금 저 위쪽에 방산하고 반도체하고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죠. 요런 흐름이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날짜로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에 정말 좋은 형태의 날짜가 되는 거죠. 메이저 쪽, 주도주 쪽 같은 경우 그간 미친듯이 달리던 반도체 좀 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방산도 쉬고,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가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전까지 지금 파란불 나오고 있고요. 조선 들어가고 있고, 근데 조선 하나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틈새 테마, 개별 테마들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제일약품 온코닉 테라피틱스보다 한참 뒤쳐져 있는 제일약품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곧 시간이 되면 이제 오르고 해서 오늘의 종목들 쭉 빠져나오겠죠. 지금 조선 쪽 우리 쭉 조선 쪽에 집중하시던 분들 다시 열심히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 시세로 틈새가 올라오는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왔던 웹툰주라든가, 그다음에 어제는 웹툰주는 올라들었는데 여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 못 올랐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소 테마형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도 올라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쪽에서 이제 짧게 조정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조선기자재 어제 원전 나왔고, 이제 요런 종목들과 함께 반대쪽에 시소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흐름을 가야 되고요. 이제 요 중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도 치고 나올 때 이제 천재투자TV에서 일찌감치 찾아내서 분석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거 이제 다 골라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 오르고 설치하시고 도로 입장을 하면 24분의 전문가였는데 이 중에서 코인이 2사람이고 주식이 22명입니다.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종목, 하이닉스, 한진중공업, 뭐 HC중공업 이러면서 그 종목만 다가 쫓아다니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할 것 같다라면 전문가가 24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한두 명이면 충분하겠죠.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다 각자 다른 방식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테마가 로봇 테마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이 다 같이 로보티즈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접근 방식이 다 틀려요. 이제 재료주 매매를 집중적으로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맨 위에 보이는 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파악이 되죠. 맨 위에 재료주 헌터, 재료주 중심의 매매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우선 한 분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쭉 있는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테마주 중심으로 매매를 짧게 잘 하시는 분들, 요런 분 하는 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력주 매매, 세력주들 순식간에 상가 버리지 않습니까? 요런 거 매매 잘 하시는 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급소 매매 잘 하는 분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나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특기 분야가 어디냐, 반도체를 특히 잘하는 사람이냐, 바이오를 특히 잘하는 사람이냐, 이런 건 시간을 좀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30분 안에 정하시고 아니면은 나가셔야 되고 이런 거 없죠. 그냥 계속 앉아 있어도, 계속 그냥 내리 앉아가지고 계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방을 심지어 1년에 한 번 쳐다본다 그래도 그 방에서 굳이 나가라고 내쫓지는 않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요, 정의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되겠네 그러면 빼시는 거고요. 여기서 골라내가지고 제일 잘 하시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서 위에 올려서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그 다음에 시장의 장세가 바뀌고 주도주도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조선이 3개월 전에도 조선이 주도였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쪽에 뒤에 들어서 원전 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그 다음에 조선 메이저 조선사들이 두들겨 맞아서 쉬고, 조선 기자재 이렇게 옮겨서 자리 옮겨가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조선해야 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지난서부터는 이제는 조선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 기자재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대놓고 하나오션 노란봉투법 가지고 2번을 두들겨 팼다. 이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잡아놓겠다는 얘기 뻔한 거거든요. 조선주에는. 그럼 조선 기자재 상대적으로 덜 오른 조선 기자재로 가야 되는 거죠. 요런 흐름들은 천지수대에서 다 잡아드리죠. 그럼 고기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타일에 맞는 거. 그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시켜두게 되면 장세가 어떤 형태가 되건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